9시 줌 미팅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밤 9시 진행되는 줌 미팅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개발팀이 실제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 각 팀의 부서별로 공식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피로도를 높이지 않는 플랫폼의 개선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메타에스 토큰에 관련된 집중적인 마케팅, 안내,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원 여러분, 5월 20일 줌미팅 밤 9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를 회원 여러분이면 신용에 관계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클립토 카드는 그렇습니다. 클립토 카드는요, 신용에 관련 없습니다. 무기명이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 비자 마스터카드를 메타이프 그룹에서 발행을 합니다. 메타이프 그룹에서. 자, 이때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 신청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발급 수수료. 이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VIP는 한 200달러 합니다. US 달러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 카드는 66불 정도 합니다. 한 70불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카드는 3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 신청 수수료가 200불, 70불, 30불 정도 세 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한도에 결정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은요, 비자 마스터카드에다가 웹이 있습니다. 웹. 본인이 회원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메타이프 토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원 여러분, USDT로 호환되는 메이저 코인 전체, 메타이프 토큰도 페어라고 그러는데 메타이프 토큰도 USD로 수합이 됩니다. 물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비자 마스터카드를 본인 신용도에 상관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무기명으로 발행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보유한 클립토 토큰 코인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 전 세계 가맹점에서 다 이용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 200불, 70불, 300불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뭐다? 사용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붐이 불었죠. 유럽 쪽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자국민,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이 도피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 클립토 카드입니다. 비자 마스터 현금 서비스가 된 거죠. 현금 서비스 됩니다, 이원 여러분. 만 카드의 결정적인 이 클립토 카드의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비자 마스터 선물 카드예요. 내 토큰을 충전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서비스도 된다. 일반적인 비자 마스터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추세가 한국에서는 좀 있어 보이는 카드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회사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뭐가 생기냐? 아이템 샵이 생기죠.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벌써 준비는 한 3년 됐습니다. 실제 개발팀에서 5개를 발급해서 실생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뢰도 측면에서 저희가 회원들한테 권유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발행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이 카드 부서가 생기죠. 신용카드를 비자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비자 마스터카드 관련된 신용부서, 이용부서, 어드민센터가 생깁니다. 설립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200불, 70불, 300불 이렇게 타고 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실제 경주를 언제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이 메타 F 이 가스비라는 게 거래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메타F 거래소 가스비가 엄청나다. 엄청나죠, 회원님. 사용자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는 메타F 토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타F 토큰 명함도 못 내밀죠.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를 만들어 놓고 자체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메타F 토큰이 명함을 못 내밉니다.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는 파이낸스 똑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뭐 전부 다 됩니다. 다 돼요. 이더리움 캐시 포함해서 뭐 전 세계 메이저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인은 다 됩니다. 얼마든지 추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 토큰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코인도 있었으면 좋겠다면 뭐든지 저희가 뭐 그 회사의 상장비를 받지 않고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 모두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메타패스트 거래소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가스비 설명하기, 수익을 설명하기 전.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는요, 회원 여러분, 무조건 거래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토큰이나 코인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메타패스트 거래소는,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 거래소는요, 회원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필수입니다. 메타패스트 회원이라면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를 무조건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앞으로는 메타 토큰이 전부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거래하죠. 엘뱅크 왜 수수료 주고 해요? ST 수수료 주고 안 합니다. 바이낸스 너브꾸를 하면 가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상장해볼 만하겠다. 글로벌 때문에. 그럼 갑니다. 자체 거래소를 가지면은요. 외부 활동에 있어서 조금 유상이나 토큰 코인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배짱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를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비는요, 누구하고 연동이 되느냐? 사용자 측면하고 연동이 됩니다. 사용자 측면.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를 만들어 놓고요. 마케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메타패스트 익스체인지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 측면을 통해서 거래 회원을 늘립니다. 똑같아요. 공지창에서 제방에서 레퍼럴 코드 추천 레퍼럴 코드로 올리는데 이거 누구나 올려요. 전 세계 다 올립니다. 트위터에, 미디엄에, 디스코드에, 텔레그램에 전 세계 토큰 관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는요. 그 레퍼럴 코드 본인들이 다 올립니다. 이쁘게 올려요. 틱톡에도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 그분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영업하냐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수료가 무려 몇 프로다? 40%예요. 바이낸스 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제가 바이낸스 회원 가입을 하고요. 자, 바이낸스 메타피트 상장됐으니까 이 레퍼럴 코드를 타고 추천인 코드를 타고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거래 수수료 40%를 제가 먹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요, 거래소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래소 있다가 하는 건 전부 다 사기입니다. 회원 여러분, 자신합니다. 베트남 거래소 없습니다. 혹여 한국에서 베트남 거래소로 투자를 받는다거나 베트남 거래소가 있다고 하시는 것보다 100% 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공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표가 있습니다. 승인하는데 한 표가 있어요. 회사 대표가. 그래서 베트남 거래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트남의 리더가
베트남의 리더가 베트남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내 추천인 링크를 걸고요. 다 마케팅을 해요. 베트남 사람인데 베트남에 거래소가 없으니까 바이낸스를 가입하고 싶으면 나를 통해서 가입해라. 내가 서비스도 줄게. 그래서 그분이 수익이 어느 정도다? 수백억 됩니다. 자, 베트남 거래소 없어요. 베트남 전 국민이 바이낸스에 가입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추천 링크를 통해서. 그 추천 링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회사 지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요. 바이낸스에서요. 지원 엄청나게 해줍니다. 한 국가 베이스를 베트남 바이낸스를 책임지고 있는 추천 링크. 그 추천 링크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를 네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선을 그어드립니다. 내가 메타버스 익스체인지 거래소를 가입하고 내 링크를 통해서 추천인들이 들어올 때 그 떨어지는 수수료가 엄청나요. 바이낸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추천 링크를 카피해서 SNS 활동에 마케팅 할 줄 아는 분들은요. 저는 글로벌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회사가 도와드린다. 만들기 어렵다. 회사에 요청하세요. 나는 이런 이쁜 이미지를 만들어줘. 나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틱톡에 올리고 싶다. 내 레퍼럴 코드 텍스트로 만들어서 텔레그램처럼 만들어다 만들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3D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요. 1분 30초 5천만 원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국에서요.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 3D 홍보 동영상 마케팅 동영상 1분 30초짜리 한국에서 5천만 원 줘야 돼요. 3D입니다. 3D. 2D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해준다? 본사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추천 링크 레퍼럴 코드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메타베스트 거래소 가스비 수수료죠. 이게 회원 수에 따라서 어떻다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메타에스 토큰 안 사고 못 베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메타에스 토큰만 있으면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 떨어지는 가스비 수익을 메타에스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공유합니다. 그런데 회원 여러분 보세요.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시면 옆에 회원 여러분 그 그래프의 연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바이셀로 일어납니다. 바이셀로 사던 팔던 수수료는 떼가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이 이 대표님이 가장 핵심을 짚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타패스트 거래소의 가스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회원 여러분. 단 조건이 있다. 메타패스트 사용자가 증가할 때마다 메타패스트 거래소는요 엄청납니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잠시만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회원들 계시는데. 본사는 뭐다? 도둑놈이다. 본사는 도둑놈입니다.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요. 여러분이 거래할 때마다 뭘 가져가요? 가스비 따박따박 가져갑니다. 어, 달라고도 안 해요. 요청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회원들의 권리 의무를 무시하고 무조건 떼갑니다. 규정입니다. 회원들. 그 수익을 어떻게 준다? 메타에스 조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항상 물러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국간에 실종된 말, 마국간에 실종된 말, 이런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데 절대요, 회원 여러분. 자, 본사는 거짓말을 하고 도둑놈일 수 있다.
그런데 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있는 경주만은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 벗어난다? NFT 마켓으로 갈 때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실종된 말 얼마든지 찾아드립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뷰 문제인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겠다. 그래서 어, 대부분 백전 이 문의에 대한 어떤 확률을 따지면 백전 백패 하십니다. 회원 여러분. 이 말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으신 거죠.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준미팅 때 해야 될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어드민 팀에 실종된 말 번호 여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음, 질문 내용이요. 많이 줄었어요. 겹치는 문제라든지 해서 예, 자, 이 애매한 질문이 하나 있어. 말 종류별로 구분하겠더라. 못합니다. 다 태어나면 해줄 수 있어요. 회원 여러분, 경주마가 몇 마리 남았습니다. 앞말이 몇 프로입니다. 순말이 몇 프로입니다. 커먼, 네어, 에픽, 레전들이 말 구분을 해버리면은요.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회원 여러분. 어, 검사는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 골고루 돼야 되는데 랜덤 방식으로 되고 회원 여러분의 쏠림 현상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회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전체 100만 마리 중에서 지금 현재 60만 마리가 달려갔을 때 하향 교배된 말이 18,000마리에서 지금 더 레전드리까지 체크했을 때 거의 3만 마리 됩니다. 지금 40만 마리, 10만 마리, 50만 마리에서요. 3만 마리 정도가 하얀 교배말입니다. 빨간 딱지 붙습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이 경주마요, 판매도 안 돼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혈청을 사드셔야 돼요. 아니면 또 더욱이 이 말을 관리를 안 해서 내버려 두면 태행마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말은 합법성 분해 제작 또는 다른 회원한테 양도가 돼야만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다? 3만 마리 정도 된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랜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이 100만 마리가 다 태어나기 때까지는 종류별로 말을 구분해서 숫자로 보여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접수된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크고 또 오늘 회원 여러분이 접수하신 내용, 중복된 내용들은 차지를 하고 전체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섹션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 결과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셨는지 또 자주 하는 질문에 다 픽스를 해놓겠습니다. 에, 이 스테이킹 3회가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어, 처리 방법? 처리 방법은요. 이게 3회가 아니고요. 4회, 5회, 6회 다 연장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끝났으면은요. 메인 지갑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안 된다? 이쪽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지사장님한테 처리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고객센터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본사에서 답이 없다. 이거 고객센터 문제입니다. 아시는 네, 대표님이시죠. 고향 선배분이십니다. 네, 조동남 대표님이신데 저한테 개인 메시지 줘도 됩니다. 베트남도 여러 번 다녀가셨고 이런 애로 상황이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개발 이슈가 아니고 고객센터 잘못입니다. 고객센터 혼내겠습니다. 이거는 지사장님 문제도 아니고 본사 프로그램 문제도 아니고
고객센터가 거짓말한 겁니다. 지사장님을 밀어버리고 회장님한테도 밀어버리고 고객센터 나쁜 놈들이 고객센터 오늘 고객센터 와서 지금 줌 미팅 하는데요. 이것들 오늘 좀 혼 좀 내야 되겠어. 완전 고객센터 이 여직원들인데 다 도둑년들인데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객센터 문제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고객센터에서 빨리 해줬으면 되는데 왜냐면 회원 여러분 이 이자율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고 본사가 또 소급해서 주냐? 주지도 않아요. 지들이. 그래서 이거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직접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답하시니까 여러 번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회원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표다, 회장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계급장 뗐습니다. 다만 답변이 더디고 느린 거는요. 회원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게 되면 곤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 지사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거든요. 상위 스폰서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게 선결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직급 제도가 있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어드바이저 또 지사장님 계시잖아요. 그걸 건너뛰고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버리면 저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직급에 해당되는 권위, 품위, 역할 이런 거를 본사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본사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만 회원 여러분, 제가 계급장을 뗐다는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어, 물론 메타의 스토큰의 셀러라고 그러죠. 딜러를 모집하는데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여신처럼 또 어떤 셀러의 자격처럼 누가 승인을 해줘야 된다. 결국은 지사장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막강한 어떤 권력과 권위를 회사가 일부러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회원이면 에이전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직급을 만들어놨죠. 총통, 어드바이저, 얼드 어드바이저. 이분들을 뛰어넘고 본사에 어떤 의견을 주면 답변이 더디고 어렵고 반대로 본사가 그 해당 대표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이분 여러분이 양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 이런 걸 제외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요. 이미 계급장 됐습니다. 무슨 대표요? 무슨 회장이 회원이 답답해 죽는데 나 대표입니다. 대표니까 나한테 붙지 마세요.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나 회장이에요. 회장이 이런 거 할 시간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계급장 뗀지 오래입니다. 답답하면 회원이 첫 번째다. 그래서 답변 드립니다. 어지간한 건 답변 드려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직급이나 체계를 무시한 곤란한 질문, 전체적으로 뭉텅그려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은 텔레그램에 남기셔도 됩니다. 비전 제시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회원 여러분,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비전에 대한 어떤 가치, 효과,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냥 말을 이 정도도 아껴서 한 겁니다. 회원 여러분. 천운이라고 그러죠. 천, 천. 회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를요. 지금의 기준에서 한 1000배 정도를 더 평가하셔도 돼요. 다시는 향후
몇십 년 동안에는요, 이런 플랫폼 안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본사도 양보해야 되고, 엊그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오너가 마음을 완전 비워야 돼요. 욕심을 완전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플랫폼.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운영적인 면에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나오기 힘듭니다. 이거는요,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세계의 플랫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한 번 더 이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국간 교배가 끝났는데, 아니, 교배가 끝났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센터에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예, 돌아옵니다. 9시 경주마 등록이 끝나면은요, 이것도 내가 몇 시에, 몇 회차 몇 번 내인에 배당되는지 다 볼 수 있죠. 이것도 안내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그 회원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데 이 안타까움을, 예, 이런 걸 문제라고 그러죠. 이 줌미팅이나 공적인 자리나 또 PPT 하는 데서 제가 삼성 TV를 PPT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모니터에 기스라고 그럴까요?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래도 테레비 볼만해요. 이렇게 설명 못하는 거예요. 회원 여러분, 이 줌은. 근데 줌에 채팅창에 회원 여러분이 자, 회원하고 직급자의 관계 또 뭐 넓은 의미에서는 지사장님과의 갈등 관계를 본사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사는 어, 안 듣고 안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입장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회원 여러분한테 본사는 마지막 보류, 마지막 믿을 수 있는 존재, 마지막 무슨 마음의 끈 이런 존재로 남고 싶은 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갈등적인 문제를 본사가 심판을 봐달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본사도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회원들. 본사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전자에,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메타페스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대표님들, 글로벌 리더들, 심지어 외국까지요. 필리핀에 메시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제가. 앞으로 너희 영업하지 마. 두 번째,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앞으로 필리핀 다 마케팅 안 해. 이렇게 남겨요. 영어로 메시지를.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0만 원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메타버스 클린센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사실이 있었냐? 본사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없었다. 그러면 이런 걸 이렇게 말하죠. 상호 당사자끼리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베트남까지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베트남까지 왔을 때 그 안타까움 어느 정도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셨어요. 한국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고. 예전에 필리핀 월드 어드바이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정말 세상 살다가 저도 형사 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 처음 봤어요. 한국 회원들 거, 필리핀 회원들 거. 그 정말 피 같은 돈을. 정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엊그제. 생 이빨을 뽑을 만큼의 아까운 돈을. 정말 내 피 같은 돈.
일단 헤쳐 먹어요. 헤쳐 먹으면 다 헤쳐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돈 달라고 하니까 또 본사를 팔아요. 그래서 본사가 피해자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사를 팔아요. 본사 강대표가 안 준대. 정말 그런데 공적인 주주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를 아끼는 이유가 아까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삼성 TV를 파는데 조금 기스가 났어요. 스크래치가. 그래도 테레비 볼 수 있습니다. 사가세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주 미팅은 어떻게 돼야 된다. 회원 여러분이 절실히 요구하는 요청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건전한 미팅, 또 회원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미팅, 또 회원 여러분이 실제 나를 중심으로 펼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에 대한 가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미팅, 또 나아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신은 준다는 어떤 홍보 내용, 이런 아름다운 것들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분명히 짚는 이유는 뭐냐? 본사가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본사가 그분의 성향이나 그 리더의 문제점을 알게 되죠. 그럼 본사가 사실은 따로 연락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본사가 추구하는 어떤 내용이 아니잖아요. 본사가 지금 대표님들한테 사기치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이 아셔야 되네. 제가 몇 번 눈물 날 뻔해서 참았는데요. 회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 평생을 사신 회원 여러분. 제 고령자가 94세예요. 이분이 돈 1,000만 원 넣습니다. 정말 그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손자 손녀들 쌈짓돈 아껴서 용돈도 줄 수 있고 그 나이에 활동하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실 날에 비하면 그 1,000만 원이잖아요. 저는 전 재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래서는 안 돼요. 메타패스트는. 정말 안 됩니다. 다른데 리스크가 발생했어. 다른데 리스크 발생했어. 회원 거 피 빨아먹지 말고요. 여신 달라고 하세요. 여신. 차라리 판매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신 좀 줘라. 내 다른데 리스크가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어. 근데 나는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야, 여신 좀 줘라. 그거 파셔서 예? 좀 달래시고 좀 주시고 그 50%만 여기에 운영비 쓰시고 나중에 올라섰을 때 또 푼푼히 갚고 아래 회원권 핏바람치 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진짜. 메타패스는 그러잖아. 무려 그 금액이 얼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공적인 자리고 아름다운 것만 우리가 희망만 또 실제 회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그런 시간도 부족해요.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난 흉보는 거 폄하하는 거 이런 걸로 줌 미팅 열고 싶지 않아요. 그만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싶은 건 뭐냐면 회원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어 여신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급한 불 좀 끄고 마케팅도 하시고 회원한테 나와 함께하는 회원들한테 메타페스트라는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 공통분모죠. 전 회원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 사기가 난무하고 음해가 난무하고 이런 회사 성공할 수 없어요. 회원 여러분. 말이 먼저냐 캐시가 먼저냐 말 가져가고 캐시도 안 줘버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메타페스트를 매개로 이 생태계만큼은 회원 여러분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다우면서 신뢰도가 쌓이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돼야 돼요. 아니요, 첫 번째 돈부터 떼야 됩니다. 돈부터.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요, 회원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그런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당사자끼리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본사에 이야기를 해 보시고, 세 번째는 메타페스트만큼은 그런 사이트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한
확신, 확답, 서로의 상호 간의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 중에 하나 올라왔는데 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같이 한번 뭐 본사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법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변호사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력은 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본사가 어떤 징계를 한다거나 아이디를 함부로 블락시킨다거나 이 본사가 가진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가요. 아이디 블락인데요. 이거는요. 회원 여러분 한 만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만 번. 본사가 이 아이디 하나 블락을 시킬 때요. 한 만 번 이상은 생각해야 돼요. 이 막강한 권력이 남용되면 회원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정말 그동안 이분이 2년 동안 진행했다. 2분 동안 이분이 진행한 고객센터 메시지가 다 남겨져 있어요. 이분이 문의한 내용을 탁 치면은요, 전부 다 보입니다. 2년 동안 문의했던 내용, 욕했던 내용도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디 블락, 징계를 요구하셨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회원으로. 정말 아이디 하나 블락하려면은요, 손이 벌벌벌 떨려야 돼요. 이거 회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무게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엊그제 남긴 것처럼 변호사 조력이라든지 법적인 조력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또 본사에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패스트 거래소 예, 또 문의를 주셨는데 회원 여러분 이 회원 가입할 때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죠. 그걸 통해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 한글 지원 서비스를 못 합니다. 회원들은. 이 한글 지원 서비스를 하면요. 한국 법에 저촉이 돼요. 한국어 간단하잖아요. 뭐 한국 회사고 한국 운영권자가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어로 할 수 있는데 이 한글 지원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크롬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거 지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좀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글 지원처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그래서 거래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한글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국 회원들은 한국 법에 따라서 거래소를 어, 이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용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 뭐 1,000만 원 1억씩 샀다. 한국어 지원되는 순간은요. 메타패스 익스체인지에서 그 금액 쓴 거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현행법상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캐시 수학 관련된 문제입니다. 메타캐시 수학되는 부분. 회원 여러분, 처음에 메타캐시 수합을 1대 10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변동 가격에 상관없이 회원 여러분이 3배 이상의 수합할 때 혜택을 보셨습니다. 혜택을. 그런데 이거를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팀하고 저하고 엇박자가 나면서 개발팀이 먼저 패치를 하고 제가 뒤에 공지를 하는 바람에 호되게 혼났죠. 사실은. 네, 잘못했습니다. 본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수합 비율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엘뱅크 시세를 그대로 불러온 겁니다. 수합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율이 맞습니다. 현재 회원 여러분이 수합하고 계시는 비율이 맞습니다. 이거 변화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책이요. 나중에는 메타패스 익스체인지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웰뱅크 시세로 어, 수합 비율을 맞췄냐? API를 왜 불러왔냐? 메타패스 익스체인지가 메타비트코인 가격이 좀 높아요. 본사는 보다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API를 안 불러오고
엘뱅크, 메타에프 토큰 시세를 불러온 거죠. 수합 비율이 현재 회원 여러분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또 혼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만요. 예, 그 아이디는 생략하겠습니다. 아, 혼난 내용입니다. 가격 변동이 발생했으면 손님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지 상식 아니냐. 글로벌을 지향하고 거의 뭐 14만 회원을 둔 메타앱 그룹이 아무리 사전 공지 없이 하루 만에 회원한테 큰 피해와 손해를 준 수합 정책 변경권은 잘못된 거다. 이거 공지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일단 사전 공지를 안 했, 사후 공지를 안 했다는데 공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개발팀에 미리 개발 이슈 일정을 넣어놓고 제가 공지를 못한 거죠. 직접 공지합니다. 이 공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회원 여러분 변경되지 않습니다. 엘뱅크 시세로만 운영이 됩니다. 이 한국 쪽 행사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세미나를 많이 하시고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이 몇 달 안에 폭발할 것 같아요. 몇 달 안에. 오늘 박인태 지사장님이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라남도 강주에서 오셨대요. 전라남도 강주에서. 지사장님들 또 회원 여러분, 고객센터 또 전체 글로벌 공지방을 제가 보는데 오늘 저희 박인태 지사장님께서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전라남도 강주에서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대표님은요. 어, 소영수 지사장님 세미나에 참석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안에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행사, 빅 이벤트 이런 것들이 한국적 시선이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이겁니다. 너무 한국 시장이 과열돼 있다. 조용조용히 우리끼리 마케팅에서 하자. 그런데 뭐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아침에도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팅을 모사한 게임을 배팅하는 것은 한국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한전행위 또 그거를 게임에서 획득한 그 게임을 바꿔주는 것은 한전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으로 변경합니다. 메타캐시를. 그리고 어, 참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참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부터 벌고 보자 이런 표현인데 한 500억 되면 법적인 자문을 저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삼성도 자꾸 비교하는 게 이재용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삼성이 이재용이 저하고 동갑인데 초과 상관 태운다고 그러죠. 지금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메타버스를 감사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런 게 무섭고 두려움 하지 마셔야 돼요. 베트남에서 법적인 문제를 뚫고 베트남에서요. 가맹점 간판 메타버스 걸지 못하게 막 걸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나 너희가 허가 내줘 놓고 베팅한다고요. 베팅. 그럼 처음부터 허가 내주지 말든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물론 간을 등지고는 파업할 수 없어요. 특히 저는 애국이지만 그런데
법적인 문제에 우선해서 자꾸 회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시합니다. 반대로 회원 여러분 이런 문제로 500억 정도 버셨을 때 저한테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위험한 표현입니다. 돈부터 벌자. 법적인 문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 이걸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이러한 폭발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분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사의 기관에는 어떠냐? 세미나를 했다. 잔치집이죠. 잔치집입니다. 신나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행사할 때 가볍게 안 합니다. 가볍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수 지사장님 세미나가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좋고 잔치집 같았다. 그걸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서 회원이 많은다. 저는 땡큐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본사의 생각은 어떻다? 세미나가 됐든 어떤 형태의 워크숍이 됐든 잔치집 같아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신나야 된다. 많은 회원이 알아야 된다. 라고까지만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한국 사람이죠. 숙인주의죠. 속지주의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베트남에 있으니까. 본사 대표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원을 대신해서 또 사이트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사업은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는요,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걸 회원 여러분의 피해가 가는 사실에 대해서 본사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책임집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약속을 어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회원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두려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성향이 베트남 직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격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주의라서 회원 여러분 자꾸 지금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단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고 하면 본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 두 번째, 500억 정도 수익이 올라왔을 때 저한테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회원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에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고 많은 회원을 보시고 여러분 수익에 집중하셔라. 나머지 문제는 본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음, 이게요, 회원 여러분, 메타페스트라는 매개를 통해서 봤지만 조금 전에 회원이 필요한 14만, 15만의 회원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내재합니다. 개성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유니크한 사람들 많습니다. 회원 여러분, 제 메시지에다가 쌍시옷 하시는 분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쌍시옷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10대번씩 들어와요. 어, 각각 개성이 틀리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에 사업은 차분하게 하고 내실 있게 해야 돼. 허풍 떨어 남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몇몇 사람들은 자중하라. 이게 이해 못했어요. 본사가 이해 못합니다. 왜 어떤 말입니까? 오늘의 줌 미팅의 성격 자체도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오늘의 줌 미팅은 어제 줌 미팅은 엊그제 줌 미팅은 뭐냐면요. 전체 밤 9시 진행되는 줌 미팅 카테고리상 내가 가진 애로사항
사이트에 가진 애로사항.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야, 강 대표 고쳐주라 이거예요. 누구를 음해하고 평가하고 감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쌍시올 투라이터. 미워하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성향. 이미요, 저는 그런 경지를 넘어섰어요. 회원 여러분, 제 내공이 만만치 않습니다. 16년 동안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살인범도 봤습니다. 사기꾼도 봤어요. 죽은 사람 부검을 밥 먹듯이 했어요. 죽은 사람 의사보다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죽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 외경심,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안타까우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원 여러분. 죽은 사람 한 100명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사들이? 야, 저 여자 가슴 봐라. 죽은 사람한테 부검해야 되니까 옷 다 벗겨져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나중에 가치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또 부검 가라고? 부검하러 가요.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살인범 꼭 잡아줘야지. 이 사람 왜 죽었을까? 부검해보자. 고참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참 형사가. 저는 아직 그때 좀 때가 덜 묻었습니다. 야, 옷 다 벗겨놓는다니까요? 그 시체 보고, 야, 이 여자 가슴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사람 안중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핵심이, 가치가 무너지면요.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년퇴직 못해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 어떻게든 범인 잡아준다. 너무나 안타깝다. 죽은 사람한테. 그 고참 선배 잘 되냐고요? 안 됐어요. 못 벗었어요. 뭐가 났습니다. 이런 여러분, 가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펼치는 이 주미팅은 회원 여러분 뭐냐면 자중하라, 말하라, 누구를 음해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지금 채팅자리 아직 못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내일까지 짚겠습니다만은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3일에 걸쳐서 펼치고 있는 이 줌 미팅은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야, 강 대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별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한글 지원. 이거 큰 거예요. 근데 산하 회원들이 메타버스 익스체인지 가입해야 되는데 한글 지원 안 된다. 알려드리잖아요. 한글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서비스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통해서 번역 기능 들어가면 다 번역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를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본사에 대한 어떤 정보, 또 나아가서 향후 회원 앞으로 펼쳐질 어떤 비전, 가치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내 개인적인 평가를 줌미팅에 공론화 시켜본들 아무 의미 없어요. 아침에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각각의 회원 여러분 모두가 누구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독립 사업자예요. 회원 여러분. 별의별 회원 여러분 줌 미팅 끝나고 나면 또 회원 여러분이 칭찬이나 격려 메시지 없어요. 없어요.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로. 욕하는 거 많아요. 한 열댓 건 된다니까요. 하루에. 정말 멘탈 무너집니다. 별 욕을 다 해요.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똑바로 해라. 어쩌나. 그래도 그런 표 안 내잖아요.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 회원한테 제 웃는 모습을, 제가 가진 어떤 꿈의 크기를, 비전을, 그리고 줌미팅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되죠. 욕하는 건 욕하는 거. 누구로부터 다 냉정히 원만한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욕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합니다.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내가 개선해야 되고. 스테이킹이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누구나 문제가 있다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타일, 성향. 야, 이 새끼야, 스테이킹이 있다이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회원들은. 이미 넘어섰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기분은 나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미 제 내공은
엊그제 부처님 오시는 날에 부처님만큼은 가지 못했지만 그 내공이 올라갔어요. 뭐가 핵심인지 압니다, 회원 여러분.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심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회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게임 회사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1,000억씩 벌어본 놈 있냐고요? 없어요. 경험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험만 갖고 안 되더라. 공유하면 더 벌어요. 그때는 제 욕심이었죠. 1,000억이요? 돈도 아닙니다. 게임에서요. 그때는 공유하지 못해서 1,000억 벌었어요. 공유하니까 조 단위로 벌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입니다. 실패할 확률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 줌 미팅 마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거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밤 9시는요,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베트남 시간 7시에요. 회원 여러분, 전 직원 7시, 8시까지 다 기다려요. 그럼 9시에 10시 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회원 여러분, 정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문제. 이걸 내가 밤 9시에 물어봐도 되는 내용일까? 고객센터에 던져야 될 건 던져주셔야 돼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니까 여기에 안 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고객센터 운영을 잘못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개선해야 돼. 전체 담당으로 다 바꿔요, 지금요. 완전 담당자로 다 바꿉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막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지들도 이게 옳다, 그러다. 한국어 잘하는 애가 제일 똑똑하죠. 걔가 와서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막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해요. 담당자로 바꾸겠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줌미팅 오늘 그 할 때 채팅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요. 회원 여러분, 마지막 디데이로 잡고 한 번만 더 내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회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이 짧은 줌미팅에 통한 만남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핵심만 이야기해야 된다. 핵심만. 핵심만. 회원 여러분, 제 건강 신경 쓰지 마세요. 회원 여러분, 내가 메타패스트, 저도 아니고요. 메타패스트예요. 회원 여러분, 내가 메타패스트를 하는데, 야, 강 대표, 어떻게 돈 벌 수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저는 정확한 맥을, 방향을 회원 여러분한테 잡아드려야 돼요. 소모전이에요. 남 평가하고, 뭐, 전체적인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뭐, 자중해라, 뭐 해라. 왜요? 잔치집처럼 신나면 좋죠. 법적인 문제, 그 법적인 문제. 그 뭐, 감옥 가요? 막 5년씩 살아요? 저 감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먼저죠. 일단. 비즈니스가 먼저예요. 그러나 현행법을 저촉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게, 회원 여러분이 500억 벌었을 때 저한테 부르시고, 그런 문제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 뭐냐? 지금 줌 미팅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트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이 모두 돈을 버는 게 저한테 최고 중요합니다. 모두. 모두 벌어야 됩니다. 왜요? 제 욕심이죠. 그런데 욕심 좀 펼치죠, 뭐. 네? 욕심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 에이, 메타패스트 회원 전체 회원 다 돈 벌어요. 특히 한국 회원 다 떼돈 벌어버려야 된다. 이게 제 욕심이에요, 회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밤 9시에 저한테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될 내용, 불필요한 내용 적지 마시고 내일 하루만큼이라도 제발 정말 내 돈 버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올려주셔야 제가 방향을 잡습니다. 이런 자리 없어요,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줌 미팅 하는 회사도 없고 몇 년 동안. 예? 회원 여러분, 도대체 애로사항이냐,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는 회사도 없어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 드리고 어떤 애로사항이냐, 어떻게 해 드려야 되만 돈을 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도 없어요.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 어리석음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 범하면 안 돼요, 회원 여러분. 귀한 자리입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귀한 자리고,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듣게 돼서 회사의 방향을 잡아서 좋은 일이고. 그래서 줌미팅의 성격이 좀 밤 9시 내용은 잘못됐다. 그래서 마지막 내일 마무리를 하고, 회원 여러분 마무리하는 동안에요, 다 접수된 내용을 갖고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스테이킹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며칠 날 끝난다고 합니다.
아, 이 부분 남아있었던 부분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요, 구체적인 일정하고 개발된 의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참된 줌미팅이고, 밤 9시에 들은 그 여러분에 대한 어떤 노력의 대가다.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밤 9시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10시에, 밤에. 또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 걸어가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또 정말 이 황금 같은 시간, 직장에서, 또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표현을 못 드릴 만큼 고마운 마음, 회사 운영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줌 미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총 방문하시는 대표님 총 인원이 한 200여 분 됩니다. 마지막 하시는 대표님들의 일정이 22일까지 줌 미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